그러면 163쪽에서 네 번째 주제 한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을 만들 때도 상위법에 이제 일단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만들라고 한 범위를 벗어나서 만들면 안 돼. 응?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한 범위를 벗어나서 만들면 그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어. 응? 그래서 지켜야 되는 한계. 여기도 쌍가라 2번 위임 명령 만들 때. 자, 위임 명령은 상위법에서 뭐뭐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하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만들어 놓는 거지. 응? 그러면 상위법에서 위임할 때도 지켜야 돼. 뭘 지켜야 돼? 행정기관이 뭐에 대해서 정할지 대상, 뭐에 대해서 정해라. 그리고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정해라. 이걸 딱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정하라고 권한 줘야 돼. 그걸 뭐라고 표현해? 응? 방가라 1번 상위법에서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위임해야 돼? 이 반대만. 응? 둘째 줄에 개별적인 상. 그러니까 대상. 개별적이라는 건 대상을 말하는 거야. 뭔 대상에 대해서 정할지. 그 다음에 그 정하라고 한 대상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정할지. 응? 구체적으로. 응? 그래서 대상과 범위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서 위임을 해야만 한다. 응? 그 얘기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에 내가 뭐라 했어? 입법권을 행정부에, 행정부 국가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할 때는 절대로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나 이거 왜 그럴까? 권력분리 원칙 때문에 그래. 응?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국회가 정해야 되는 게 대원칙인데 국회가 행정기관에게 야 니네가 알아서 정해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상권분리 원칙 위반이 되니까. 그러나 동그라미 2번은 예외야. 예외 밑줄 두 가지. 조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치법적 사항. 사실은 그게 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더러 조례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라. 또 이른바 자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예외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괜찮대. 응? 상권분리 원칙 해칠 우려가 없는 거래. 응? 그건 자치적으로 알아서 정하고 해라 해도 괜찮은 사항으로 보는 거야. 응? 권력분리 원칙을 해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조례 자치법적 사항 이런 단어로 잘 기억해놔요. 응? 다만 단서가 달리지. 두 번째 줄에 그러나 자치법적 사항이라도 무슨 단어가 나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 여기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해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면 그건 또 알아서 정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낼 사항이 된다. 동그라미 2번도 중시. 그죠? 판례 1번 중요하다. 자, 1번은 그러면 위에서 우리 뭐 얘기했어? 상위법에서 국가 행정기관에게 뭘 정해라 위임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된다 그랬지? 응? 근데 어느 정도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되느냐 하는 정도는 그 정해야 될 대상에 따라 좀 차이가 인정될 수는 있대. 응? 그래서 얼마나 행정기관에게 뭐에 대해서 정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되느냐 하는 정도는 그 정할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서 보건위생 등 급부행정 영역. 응? 보건위생 등 급부행정이면 국민한테 이익 주는 작용. 국민한테 이익되는 거를 정하라고 할 때와 저기 세금, 처벌 이런 것처럼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거 이거 정하라고 할 때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어느 쪽이 좀 더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행정기관에 나머지 정하라고 해야 돼? 아무래도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세부사항을 정하라고 해야 된다. 그러나 이익 주는 건 좀 더 완화돼도 괜찮다 이거야. 응? 그래서 그 문장 잘 나오고 2번. 2번에서 그러면 또 얘기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라는 말은 우리가
국회가 만든 법률을 규정을 딱 보면 아 행정기관에게 뭘 정하라고 위임을 했구나. 그래서 행정기관이 뭘 정해놨겠구나. 대강 예측 가능한 정도는 돼 있어야 그걸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했다고 할 수 있는 거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번 판례의 가장 핵심은 그 밑에 있어. 밑에 점점점. 그리고 여기서 그지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정도 내지 예측 가능성 정도는 뭐 갖고만 판단하면 안 된대. 응? 그 국회가 만든 법률 조항이 있어. 행정기관에게 뭐 정해라 이렇게 위임한 규정 있지? 그 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대. 응? 그 위임한 조항이 법조항이 들어있는 그 법 전체의 취지 또 관련 법 이런 거 다 살펴봐서 아 행정기관에게 뭘 정하라고 위임을 했구나. 그래서 아 행정기관이 뭘 정해놨겠구나. 예측 가능하게 이제 할 수 있다면 그 위임 조항은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위임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위임 구체성, 명확성 정도 내지 예측 가능하게 위임했느냐 이런 걸 판단할 때는 그 상위법에 위임한 특정 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아니고 관련 법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요게 핵심. 그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3번도 그런 내용이야. 응? 판례 3번도 그런 내용. 거기도 셋째 줄 읽어보자. 위임 명령, 즉 행정기관이 만드는 위임받아 만들어 놓을 법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 사항이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아 누구라도 그 법률 조항 보면 아 행정기관에게 뭘 정하라고 했구나. 예측 가능하다면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응? 자, 똑같은 얘기니까 읽고 지나가고. 따라서 4번 첫째 줄부터 읽어보자. 국회가 만든 법률 규정 거기서 뭐 했어? 행정위원회에 뭘 정하라고 위임을 해놨대. 그런데 국회가 만든 법률 규정 자체만 보면 그 규정 자체만 보면 행정기관에게 뭘 정하라고 했는지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외형상으로만 보면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까 말한 대로 그 조항 하나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조항이 들어있는 법률 조항, 법률 전체의 취지, 목적 이런 거 다 살펴봐서 해석을 해볼 때 아 행정기관에게 뭘 정하라고 위임한 거구나라고 그 셋째 줄 끝에 위임의 범위나 한계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다면 그건 포괄적으로 위임한 거라고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위임했다고 봐야 된다. 4번 알아두고. 자 4번 5번 비슷해요. 응? 또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이게 상위법 규정이 그래.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규정이지만 판사가 법을 해석해봐. 응? 그 법조문 해석해보니까 아 행정기관에게 이 뭘 정하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만들어 놓은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세금 부과 요건, 과세 요건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응? 그러니까 원래 법 규정을 만들 때는 원칙이 있어요.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놔야 된다는 건데 특히 국민한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요건 같은 건 더더욱 그렇단 말이야. 응? 그런데 판사가 법 규정 다 따져볼 때 아, 뭘 정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게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6번도 다 연장선상. 6번 끝쪽에 밑에 거 서로 법문헌에 그러니까 법 규정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이 보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문헌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하는 사람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역시 또 이것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게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응? 그러니까 5번이나 6번이나 비슷한 취지다 거의. 응? 그 다음에 7번은 무슨 단어? 아까 공부한 거 확인. 무슨 단어? 응? 자치법적 사항. 그지? 뭐 해도 돼?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단 말이야. 니네가 알아서 정하고 해도 되는 사항. 응? 자치법적 사항. 또 8번 앞머리. 자, 무슨 단어 보여? 8번도 무슨 단어? 자치법적 사항. 응? 자치법적 사항은 어떻게 해도 돼?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되지?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 금지된다는 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 무슨 뜻? 포괄적으로 위임 허용된다. 이 말이지. 자치법적 사항.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즉 자치법적 사항이라 하더라도, 첫째 줄 165쪽에 맨 위에 자치법적 사항이라 하더라도 첫째 끝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이라면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위임하면 안 되는 거야, 아예. 응? 위임하면 안 되고 국회가 직접 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야. 자치법적 사항일지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직접 정해놔야 한다. 응? 그러면 자,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9번 판례는 어쩌고 저쩌고인데 무슨 단어가 보일까? 조례. 우리 아까 공부했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의무상 정해라. 국회에서 법률로 위임할 때는 어떻게 해도 돼?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이거야. 응? 조례가 보이면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그지? 응. 그래서 9번, 10번 같은 취지. 응? 네, 9, 10, 11 다 조례에 관한 얘기 같이 보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12번은 별거는 아닌데, 야, 거기 보니까 첫째 줄 끝쪽에 밑줄 안 쳤지만 상위법에서 어떻게 위임을 했다는 말이야. 12번 판례 보면 뭐 무슨 사유가 생기면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정해놓지 않았대요. 그럼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 상위법에서 행정기관에게 뭘 정하라고 위임을 했는지 대강이라도 예측 가능한 정도는 써 있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할 정도도 안 써 있대. 그럼 결론이 뭐겠어? 그건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밖에 안 되는 거다. 응?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게 아니다. 그러면 상위법 위임 잘못한 조항이니까 상위법 무효야. 응? 또 그렇게 위임을 받아 만들어 놓은 하위법도 무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도 그냥 참고사항. 야, 상위법에서 뭐라고 써놨대? 그 지방세법이라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놓고 거기서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물리도록 규정해놨나 봐. 근데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물린다. 근데 고급 오락장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지 불분명해. 다만 대통령한테 정하래. 예를 들어, 응? 야, 그러면 고급 오락장이란 어디 뭐뭐뭐뭐를 말한다. 대통령이 정해놔. 그러면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고급 오락장의 범위, 누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되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지를 결국 행정기관인 대통령이 정하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야. 이거는 국회가 대강이라도 정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행정기관인 대통령들어 고급 오락장, 세금이 중과세되는 고급 오락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하는 것, 그렇게 해놓으면 행정기관이 세금 내야 될 대상자와 의무를 결정하게 되는,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응? 그런 거 읽고 지나가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자, 14번은 그냥 최근 판례죠. 응? 자, 읽어봅시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공자면은 뭐겠어? 이거 이렇게 각색을 해보자. 우리 요새 서울에 강남에 재건축 사업 한다 그러지?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조합, 재건축 조합 이런 거 만들지? 만들어서 누구하고 계약해? 재건축 사업 하려는 곳이 생기면 우리나라 유명한 건설회사들이 다 그 공사 계약 따기 위해서 가가지고 거기 상주하면서 막 선물 돌리고 난리 나요. 응? 자, 그러면 그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건설업체에 시공자, 응? 시공자를 누가 정하도록 위임을 했대?
응? 조합 총회에서 그죠? 시공자를 종합 총회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법률 조항은, 응? 그러니까 그 법률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합 측에서 재건축 조합 측에서 시공자를 선정해라 하고 위임을 했다는 거야. 응?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래? 반드시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하지도 않고 또 포괄적으로 위임 금지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거. 응? 자, 14번 판례 꼭 체크해 놓으세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 자, 그다음에 큰 2번. 국회 전속적 입법상 위임 금지. 이거 두 가지 공부하는 겁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국회 전속적 입법상이란 무슨 의미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보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들이 쭉 있어요. 그런 사항을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라 했으면 그거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원칙적으로 그건 국회가 정해야지 다른 기관에게 정하라고 위임 금지되는 거다. 응? 단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 헌법에서 국회대로 법률로 정해라 한 사항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한 것까지 다 국회가 법률로 다 정해야 된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다만 헌법에서 국회대로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는 사항이라도 전적으로 법률로만 다 정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뭔 의미래? 응?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라 하는 의미이지, 그러한 범위 내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꼭 법률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 사항은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위임하는 거, 그것까지 막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얘기, 응? 하지만 헌법에서 법률로 정해놔라 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다 모든 걸 법률로만 다 정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 응? 잘 관계를 이해할 것. 네. 그래서 그 판례가 이제 참고사항인데, 예를 들어 2번 보면 뭐 나왔어? 헌법은 조세와 관련된 사항, 조세 있지? 조세 법률주의 원칙이라고 써놨지 2번에. 이게 국민의 세금 내야 될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세금과 관련이 있다고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법률로 정해야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응? 그래서 적어도 첫째 끝에 세금 부과 요건, 과세 요건, 징수 절차 등 국가의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세 요건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들로 세부상 위임해서 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건 꼭 국회가 법률을 정해야 돼. 응?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는 것까지 허용 안 한다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2번 정도 하나만 보면 돼요. 응? 응. 자, 3번 판례는, 자, 끝에 보자. 3번 그제가 같이 읽어보자. 조세, 헌법이 규정해 놓고 있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이란 세금 부과 요건 등 국민의 납세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로서 정해놔야 하는 게 기본이고, 그 법률을 집행할 때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법률을 집행할 때 행정 편의에 따라 확장해서 해석하거나 함부로 막 다른 데도 막 갖다 적용하는 유추 해석 허용하지 않은 걸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로부터 위임받지도 않고, 응?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서 세금 부과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지멋대로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규정을 행정기관이 멋대로 정해놓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 원칙 위반이다. 문장 속에 뭐 대충 의미가 들어와 있죠. 자, 그 정도 읽었으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67쪽에
번갈아서 뭐 벌칙 규정, 다른 말로 처벌 규정이겠지? 요것도 첫째 줄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응? 이것도 우리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무슨 뜻이야? 죄형 법정주의 원칙은 우리 개인들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무슨 죄가 되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응? 이거 뭐야? 법률로 정해놔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옛날에 절대 군주국가 시절에는 군주 멋대로 사람들 뭐 처벌했잖아. 응? 그죠? 예측 가능하지도 않게 국민들 막 처벌당했어. 그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국민이 무슨 행위를 하면 죄가 되고 응? 그 죄를 지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 법률로 정해놔야 된다는 게 이제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됐습니다. 응? 그래서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그 무슨 행위가 죄가 되고 그 죄를 지면 어떤 벌을 받는지는 법률로 정해놔야 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처벌에 관한 사항도 행정기관에게 세부사항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럼 만약에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죄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국회만이 법률로 다 정해야지 행정기관에게 위임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틀려. 원칙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고 그것도 뭐야? 말하자면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꼭 법률로 정해놓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그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일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 그래서 읽어보면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국회가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제 보충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 어떤 행위를 하면 죄가 되는지 죄가 되는 구성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또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할 건지 처벌의 종류 그 최고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 처벌의 최고 한도를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놓는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정해놓은 후에 그러한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 위임하는 것 벌에 관한 것도 그렇게 하는 건 허용될 수 있다.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 나타내는 게 판례 1번 뭐라고 돼 있어? 원래는 죄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죄가 되는 요건, 구성 요건은 이 점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 가능한 정도로 법률에서 정해놓고 또 그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 형벌의 종류하고 그 최고 상한과 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 놓는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행정기관에게 죄와 벌에 관해서 정하는 것이 위임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런 조건하에. 그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판례 1번하고 위에 있는 문장하고 뭐 같은 내용이니까 정리하고. 그죠? 그런데 2번을 보니까 어떻게 돼? 판례 2번. 2017년 판례죠? 응? 아직 한 번도 시험에 안 쓰였겠지? 자, 2번의 두 번째 줄 끝에 특히 법률의 시행령자 나왔으니까 대통령령이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 만들면서 뭘 위반한 거 처벌한대. 형벌 주는 거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해놓으면서 중요한 결정적 힌트가 나왔다.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대요. 그렇지? 아니, 처벌에 관해서 뭐 정해라.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정해놔야 되는데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났어. 그래서 막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한 범위를 막 벗어난 행위까지도 막 처벌해. 처벌 대상을 막 대통령이 확대해놨대. 그죠? 이렇게 놓은 거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 것이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만든 것으로 그거는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위임의 제한. 그죠? 그럼 재위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법률에서 대통령한테 뭐 정해라. 위임이 한번 됐어. 근데 대통령이 다시 또 아랫기관, 하급기관인 장관한테 또 정해라. 또 위임하는 거지. 위임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거지. 그지? 자, 재임은 허용된다 안 된다? 응?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줄 뭐 있어요? 상위법에서 정해라 한 사항을 하나도 안 정하고 또 하급기관에게 다시
재임하는 거 이거는 돼 안 돼?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 안 하고 그대로 재임하는 걸 전부위임이라고 하는데 전부위임은 허용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것만 돼? 일단 상위법에서 뭐 정해라 그러면 그 중요한 거 대강이라도 정해놓고 더 나머지 세부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하급기관에게 재임하 요거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임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전부 재임만 안 되고 일단 대강 중요한 거 정한 다음에 나머지 세부 사항 재임하는 거 요거는 허용된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 그죠? 그러면 읽어보면 1번에 밑줄 친 법. 법률로부터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냐고 그대로 재임하는 건 허용 안 되는 거다. 하지만 일단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사항에 관하여 대강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재임하는 거 요거는 허용된다. 확인했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런 재임 그대로 재임하는 건 안 되고 일단 위임받은 사항을 대강 중요한 거 정하고 그 나머지 사항만 재임하는 거 요거는 가능하다 그랬지. 그거는 다음 페이지 판례 2번 뭐 할 때도 마찬가지래. 응? 넷째 줄 조례가 넷째 끝에 조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받아 제정하고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 등으로 정하라고 재임하는 때도 마찬가지로 그 논리가 적용된다는 거야. 그 논리가 뭐였어요? 그대로 재임하는 건 안 되고 일단 위임받은 사항 대강 정하고 세부사항 구체적으로 재임하는 요거만 허용된다. 그렇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이나 형식도 지켜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에서 뭐뭐 정해라 그러면 그 정하라고 한 내용만 정해놔야지 그 내용 정하라고 한 내용 범위를 벗어나서 정하는 거 안 되겠죠? 또 상위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해라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놔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안 정하고 장관이 부령으로 정해놓으면 만들라는 형식도 안 지킨 거야.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법에서 뭐로 정해라 그러면 그로 정해야 됩니다. 응? 자 그래서 뭐 곧 네 줄은 읽고 지나가되 판례로 봅니다. 자 판례 1번 자 셋째 줄 중간부터 읽어 나갑시다. 자 셋째 중간에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상위 법률에서 행정위원회 뭘 정하라고 위임해놨는데 그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행정위원회에 뭘 정해라 하고 위임했는지가 명확한데 분명히 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시행령에서 그 상위법의 그 문구의 의미를 벗어나서 만들었다든지 상위법인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마음대로 막 범위를 확정하거나 축소시켜 놓음으로써 상위법이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거, 위임받은 내용을 구체화해 놓은 단계,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단계를 벗어나 완전히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한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면 이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되고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응? 응? 그래서 밑에 두 줄 공부하고,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입법자는, 즉 국회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뭐뭐 정해라 대통령한테 위임할 수도 있고 장관들로 부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다 이거지. 응? 근데 조건은 뭐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게 조건이지. 행정위원이 뭘 정할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고 부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다. 자, 집행명령의 한계는 상위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같은 것만 정할 수 있는 거지. 결국 한계는 뭐야? 두째 줄에 새로운 법규상은 정할 수 없다는 거. 새로운 법규상 정하려면 어떻게 돼? 위임 받아야 돼. 위임 없이 만드는 대신에 뭐야? 그런 거 못 정하는 거지. 새로운 법규상은 이미 아까 한 거 확인한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169쪽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자,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행정기관이 뭐 위임을 받아 만들던 또는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해놓던 여기서 말하는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만들어야 되고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고 만들 때 지켜야 되는 절차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별로 설명할 게 별로 없고 절차야 절차. 절차만 체크한다. 절차 부분에서 동그라미 1번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을 때는 두 번째 끝에 밑줄 입법 예고. 이거 저 뒤에 여러분 배웠죠? 행정절차법 배웠잖아. 행정절차법에 처분할 때 지켜야 되는 절차, 처분 절차, 신고받고 처리하는 절차, 처분, 신고, 입법 예고 절차 있잖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입법 예고. 그거 가볍게 읽고. 동그라미 2번 중요. 대통령령 만들 때와 총리령, 부령 만들 때 절차가 좀 다르게 돼 있다. 대통령령 만들 때는 법제처 심사도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자르고. 다만 총리령, 부령 만들 때는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된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까지는 안 거쳐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 규정이니까 그대로 알아두고. 그죠? 그다음에 형식은 별 요건은 없고 논점은 없고 이거는 법규명령이라는 거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이니까 국민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지킬 거 아니야. 그래서 조문 형식의 문서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넘어가요. 그냥 읽고. 자, 여기 효력 발생 요건은 뭐가 필요해? 공포. 응? 동그라미 1번. 국민도 지켜야 되는 법이니까 국민에게 알리는 공포를 해야 돼. 공포 방법은 뭐였어?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언제부터 효력 발생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다 공포한 지 20일 전에 효력 발생하는 거야.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는 규정 없으면 2번은 다 공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다만 뭐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련되는 법은 적어도 공포한 지 30일 지나도록 지난 뒤에 시행해야 된다. 이것도 있지. 다만 원칙 얘기만 쓰는 거야. 응? 그래서 2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도 다 특별한 규정 없으면 공포한 지 20일 전에 효력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6번 위에서 말한 이런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갖추고 거기에 뭔가 위반하고 만들면 하자 있게 법을 만들었다 그러지. 하자 있게 만든 법은 어떻게 된다? 첫째 줄 하자 정도가 중대 명백하냐 그렇지 않으냐 안 따집니다. 응? 하자 정도에 관계없이 무효. 여기 핵심이에요. 하자 정도에 관계없이 무효. 그래서 이게 이 요건을 못 갖추고 법 만들어서 하자 있다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그거는 바로 무효가 됩니다. 응? 취소 사유는 없어요. 무효야 무효.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로 확인해 보자. 판례 170조 1번 체크. 자, 그러면 행정각부 장관이 부령으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뭐로부터 위임받은 상 정하는 거야? 법률 또는 대통령. 여기 밑줄 치세요. 법률 또는 대통령령. 응? 장관이 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받아 정할 수 있는 상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위임한 상입니다. 거기 총리령 쓰면 틀려요. 응? 헌법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써놨어요. 총리령 X. 응?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위임한 상 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만 정하는 거다. 응? 그러므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률이나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서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놓든지 또는 그보다 한 단계 낮지만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해놔야 될 그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걸 응? 장관이 부령으로 정해놨다고 하면 그 부령은 무효다. 응? 하자 있게 만든 거로. 1번 꼭 중요. 자, 2번은 그냥 참고사항. 응? 그 밑줄 친 거 보면은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도 안 받고 응? 새로운 납세 의무자를 만들어냈대 행정기관이. 그 국민의 의무를 행정기관이 지멋대로 막 만들어낸 거지. 당연한 얘기니까. 자, 1번 체크했고, 자 3번 또 체크. 3번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대통령령 만들어놨는데 어떤 규정이 모법, 그러니까 상위법인 법률에, 모법은 이제 권한을 준 상위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법률에 저촉된, 그러니까 잘못 만들었다고, 저촉 위반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서 불분명하대. 즉 어느 대통령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게 만들었느냐 여부가, 저촉되는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가능한 어느 쪽으로 해석하래? 상위법이 위반되지 않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왜냐하면 행정위원회 만들어 놓은 법 조금이라도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조금만 보인다고 바로 그 무효로 하면 그 법을 믿고 생활하는 국민들 법적 생활에 혼란이 일어나 안정성이 깨져요. 그래서 이 상위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해서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쉽게 막 무효라고 막 판정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응? 그래서 그것도 꼭 알아둘 필요. 그지? 4번은 아까도 읽었던 거니까 4번. 그 다음에 5번 또 체크. 자, 그러면 거기 법이 3개 나와. 대통령령 5번 판례, 대통령령, 그 다음 뭐야? 헌법, 또 뭐야? 두 번째 끝에 수권 법률 조항, 법률 나오지? 응? 그러면 이런 관계지. 내가 보면 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단 말이야. 응?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 응? 국회가 법률로 법률 만들면서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 정하면서 뭐 할 수 있어? 대통령대로 뭘 정해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국회에서 법률 만들면서 행정위원에게 뭐뭐에 관해서 정해라 하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아무 문제 없이 제대로 위임을 했어. 그런데 대통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만든 거야. 응? 그래가지고 자, 지금 대통령 여기 1번 저 5번 판례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내용이 어디에 위반된대? 대통령령이 헌법 위반이래. 내용이 헌법 위반되게 만들었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대통령령은 뭐야? 무효. 응? 상위법에 어긋나게 만들었잖아. 무효. 그런데 이 대통령한테 뭐 정하라고 위임하는 건 얘는 적법하게 위임했어. 아무 문제 없이. 응? 그러면 이 법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제대로 위임을 했는데 대통령령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럼 대통령령은 무효가 되지만 대통령한테 뭘 정하라고 아무 문제 없이 위임한 법률까지 자동 무효되는 건 아니란 얘기지. 응? 그래서 그대로 시험 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내용이 헌법에 위반? 그럼 대통령령은 무효가 되지만, 응? 위헌이 되는 거지? 솔직히 위헌으로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대통령한테 뭐 정해라 위임한 이 법률 규정까지 당연히 위헌이 되는 건 아니다. 응? 수권 법률, 권한을 부여한 법률 조항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 응? 그래서 뭐 쉬운 문장이야, 그죠? 그 다음에 자 6번도 알아두자. 아직은 시험에 안 쓰였는데, 자 6번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을 함으로써 하위법하고 효력이 높은 상위법하고 불일치가 되게 됐대. 그런데 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범위, 저촉되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없으며 그러면 하위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만 효력이 없고,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저촉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나머지는 하위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상위법을 따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응?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하위법의 일부분만 효력이 없는 거지 하위법 전부 적용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응? 자,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해서 뭘 해야 되냐면 맨 밑에 하자 있는 법규 명령에 따른 행정의 효력이 있어. 응?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조금 아까 한 거 공부해 보자. 자,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응? 무효. 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법은 그냥 무효야. 뭐하고 상관없이. 그 잘못 흠이 어느 정도냐? 하자 정도의 관계없이 요만큼만 흠 있게 만들어도 무효. 이만큼 흠 있게 만들어도 무효. 그래서 하자 정도의 관계없이 다 무효로 처리해. 그렇지? 그런데 자, 두 번째 거는 뭐야?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행위는 처분은 집행행위야. 응? 자, 요거는 둘로 나눠서 정리를 합시다. 뭐냐면 예. 네. 자, 무효로 선언된 법령을 예. 적용한 예. 행정행위 예. 내지는 처분. 이거는 효력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응? 자, 법령을 적용한 행정행위 또는 다른 말로 처분 행정행위 있은 후 뭐야? 그 근거 법령이 위헌 결정 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합니다. 자, 요거는 먼저 있었던 일이 뭐야? 법이 먼저 무효로 선언이 됐어요. 야, 무효로 법령이 선언됐으면 법 없어진 거야. 그런데 없어진 법을 누구한테 공무원이 또 착각해서 적용했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효야, 무효. 응? 여기서는 이거의 효력을 따지는 겁니다. 이거 법 집행행위, 응? 이건 무효. 근거법도 없이 국민한테 법 집행하는 거야. 이건 무효. 응? 무효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는 먼저 뭐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법이 아직 무효라고 선언이 안 됐어요. 지금 살아있는 법이야. 법을 먼저 누구한테 집행을 했어. 집행을 하고 난 후 나중에 어떻게 돼?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난 거야. 응? 여기는 이게 먼저 있었지. 법이 무효로 선언이 먼저 있었지. 근데 여기는 법을 집행하고 난 후에 나중에 법이 문제 있다고 판명이 난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고? 이 법을 집행할 당시는 이 법이 무효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응? 따라서 일단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뭐의 효력 따진가? 이거의 효력. 응?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봅니다. 응? 그래서 뒤에 행정행위 공부할 때 나오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가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 짓죠?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책에 2번 이게 아래 거 말하는 거예요. 아래 거. 먼저 법을 집행한 후에 나중에 그 법이 문제 있다고 판명나면.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이거 예를 들면 자, 어떤 법률이라고 하자. 법률에 따라 A한테 세금을 부과했어요. 응? 세금 부과. 그런데 이 법률이 세금 부과하고 시간적으로 언제? 나중에 이걸 세금 부과 처분이라고 하자. 세금 부과 처분했는데 이 법률이 나중에 뭐라고 판정났어? 헌법에 위반되게 만든 법률이다. 위헌, 무효로 판정이 났어요. 응? 그런데 이 법이 위헌, 무효로 판정난 건 이때 난 거고 원래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할 때는 이 법률 아직 위헌, 무효로 판정나기 전이었어. 그럼 행정위원회는 이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세금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응? 세금 부과하도록 한 법률 나중에 위헌, 무효 판정났어. 응? 그러면 이 세금 부과는 무효가 된다는 거야?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세금 부과할 당시에는 이 법률은 살아있는 법이었고 근거가 있어. 그리고 행정기관은
효력이 살아있는 법은 적용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때는 근거는 있는데 다만 나중에 위헌무효로 판정날 만큼 이 법률은 문제가 있는 법이었다. 그 문제 있는 법을 적용한 세금부과는 역시 세금부과 역시 문제 있는 세금부과다. 이렇게 해서 중대한 흠은 있지만 명백하게 세금부과할 당시에는 이 법률이 위헌무효인 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금부와 전부 명백하게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응? 나중에 행정행위 할 때 또 나오니까.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써?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잖아. 응? 법이 하자 있는 거로 판명나면 무효. 위법 정도와 상관없이. 그런데 법을 집행한 후에 나중에 그 법이 위헌 무효 판정이 나면 그 집행행위는 무효로 안 보고 취소 사유로 본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171쪽에 소멸 사유. 여기서 소멸이란 건 효력이 있던 법이 효력이 없어지는 걸 가리키는 말이야. 응? 효력이 있던 법이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법은 언제 효력이 없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무슨 법 폐지한다 해가지고 없애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폐지가 가장 전형적이야. 근데 폐지에서 하나, 여러분들 이거 다 쉬운 얘기니까 읽어보고, 이 중에 두 번째 줄 밑줄 거기 무슨 뭐 나왔어? 간접적 묵시적 폐지라고 하는 게 있어. 응? 간접적 폐지라고도 하고 묵시적 폐지라고도 하는데 어떤 걸 말해? 괄호 속에 있는 내용 말하는 거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야. 기존의 법 그냥 놔둔 채 그와 내용이 서로 안 맞는 불합치되는 새 법을 만들거나 이래 놓으면 어떻게 돼요? 법이 충돌이 나면 해결 원칙 있잖아. 신법 우선, 뭐 상위법 우선 원칙 이런 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구법은 효력이 상실되는 거지, 그지? 그 얘기. 그다음에 쌍가루 이번 별건 없어. 법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이 법은 언제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시점을 정해놓고 만드는 법이 있겠지. 그런 법을 한시법이라 그러는데, 그럼 그 시간 도래하면 그 다음부터 효력 없어지겠지. 또 법 만들면서 무슨 조건 붙여놓고 만드는 법 있어. 이 법에 따라 무슨 국민한테 무슨 성금을 모금하는데 모금액이 얼마 도달하면 이 법은 이제 효력 상실한다. 그럼 그 모금액 도달하면 법 효력 자동으로 없어지겠지. 쌍가루 2번 그런 거.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건 쌍가루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쌍가루 3, 4, 5 그 세 가지 공부해요. 쌍가루 3번. 야, 우리가 아까 공부했어.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중에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있는 법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다 그랬어. 그런데 근거 상위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그 존립의 근거가 없어진 거야. 따라서 동그라미 1번. 근거법이 없어지면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규명령, 위임명령이든 집행명령이든, 위임명령은 위임해준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응? 그 다음에 집행명령은 집행할 상위법이 없어졌으니. 응? 따라서 자동으로 같이 없어집니다. 응? 동그라미 2번. 집행명령은 근거법이 폐지된 게, 근거법이 폐지되면 집행할 법도 없으니까 집행명령도 없어지는 거야, 같이. 응? 하지만 자, 동그라미 2번의 밑줄. 집행명령은 뭐가? 근거법이 어떻게 됐대? 개정. 요 개정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지. 근거법이 개정만 됐대. 없어진 건 아니고 폐지돼서 없어진 건 아니고 근거법이 개정만 된 경우. 그런데 개정된 상위법 집행하는데도 기존에 만들었던 집행명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기존에 만들었던 집행명이 계속 효력 유지할 수 있대. 응? 자, 상위법 개정 집행명령 효력 유지. 응? 2번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은 아까 국가 비상시에는 법률의 효력 갖는 긴급명령, 기근급 재정경제 명령이라고 대통령이 법 만들 수 있다 그랬어, 그죠? 그런데 워낙 긴급 사태니까 대통령이 일단 만들어서 적용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도록 정해놨어요. 국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승인 거부된 그때부터 효력 없어지게 하고 있어요. 응? 요거는 어떤 법만 그래?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이 만드는 긴급명령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만 그렇습니다. 응? 이거는
두 번째 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효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고 승인을 못 얻으면 그때부터 효력 상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쌍가루 5번은 명시된 건 아닌데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없어진 부처 어디야? 대표적인 예가 응? 그 무슨 미래창조과학부 없어졌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뭐 오무에 관한 부령이라고 만들어놨어. 근데 정보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없어졌어. 그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만들었던 법 부령은 어떻게 될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폐지돼서 없어졌거든. 그럼 그 부령은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무가 만약에 과학기술 사무라면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 무슨 장관 이렇게 바뀌었잖아. 거기서 만든 거로 계속 효력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쌍그루 5번 법을 만든 행정기관이 폐지가 됐더라도 그게 법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법 제정된 법과 관련된 사무가 다른 국가기관의 사무로 이제 다 넘어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만든 법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응? 그래서 그거 주의, 그지? 응. 그러면 그 밑에 판례 1번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 1번. 자, 첫째 줄은 뭐야?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효력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 이건 뭐 위임 명령이란 걸 나타내 주는 거지. 그러면 문장 쪼개야 돼. 자, 첫째 줄 끝에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이 위임 명령 만들어놨대. 구법의 위임 근거 없이 만들어놨다면 무효였는데 두 번째 줄 나중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위임 근거가 부여됐대.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대. 응? 여기까지 한 문장 하면서 키워드는 어디냐? 위임의 근거가 부여된 그때부터야. 응? 이런 거 틀리게 만들면 그때부터를 소급하여로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떻게도 바꿨을까? 야 원래 상위법의 위임 근거도 없이 만들어놔서 무효였다면 나중에 위임 근거가 부여돼도 여전히 무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틀리게. 응? 위임의 근거가 부여된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야. 그때부터 유효. 또 반대로 셋째 줄 상위법 위임받아 유효하게 위임 명령 만들어 놨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위임 근거가 없어져 버렸대. 그러면 역시 그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응? 그때부터 무효야. 위임 근거가 상위법 위임 근거 없어진 그때부터 무효. 이거 판례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어떤 법이 상위법 위임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그래서 위임 근거가 있어서 유효, 위임 근거가 없어서 무효 이런 거 따질 때는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이냐 후냐 뭐 이런 걸 다 따져봐서 판단해야 된다. 응? 이렇게 읽고 자 1번 판례 중요. 다음 페이지. 자 2번 새 판례야. 아직 시험에 안 쓰였어. 응? 주시해야 됩니다. 자 2번 위임 명령을 말하며 자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이 만들어놨어서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이 돼. 이거는 아까 한 얘기 또 하는 거지. 나중에 상위법 개정돼서 위임 근거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인 법규 명령이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셋째 줄이야. 그러나 법규 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정하는 내용의 그런 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면 그는 여전히 무효다. 근데 문장 속에 우리 힌트 말 다 들어갔잖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만들어왔대. 응? 그럼 무효지 뭐. 응? 그 다음에 3번 아주 중요. 자 3번은 이렇게 여기도 헌법 나오고 법률 나오고 나옵니다. 자 헌법 있고 그 다음에 법률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 위임받아 만들어온 위임 명령이 있어. 응? 위임 명령 즉 법규 명령이 있다고. 그런데 자 뭐가 위헌 선고됐어? 이 법률이 이게 헌법에 위반되면서 위헌 선언이 됐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법률은 없어지는 거지. 이 법률에 위임받아 위임 명령 만들어놨는데 이 법률 위헌 선언돼서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위법 폐지돼서 없어진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에 근거해서 만들어온 위임 명령도 같이 따라서 없어지는 거지.
근거법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4번 뭐가 위헌 결정 나오면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법률에 위임받아 만들었던 위임 명령도 원칙적으로 가치 효력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3번. 그 다음에 4번은 앞에 첫째 줄 읽어봐. 집행명령 상위법 폐지돼서 없어지면 집행할 법 없어졌으니까 집행명도 같이 소멸하지만 둘째 줄 상위법이 개정만 됐대. 그죠? 약간 얘기하는 거잖아. 상위법이 개정됨에 그쳤다면 개정된 상위법을 집행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기존에 만들었던 집행명령이. 그러면 계속 효력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야. 새로운 집행명령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효력 유지해 갈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거. 그죠? 자, 여기까지가 뭐야? 하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